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후 불임 검사까지 받으며 이상 없음을 확인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늘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시댁과 사이가 멀어지니 남편도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상간녀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서 상간녀가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했는데 시모가 이러더군요. 네가 못하는 걸 해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그냥 참고 살아. 그게 네 팔자야. 어이없던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 출생의 비밀을 폭로해버렸습니다. 그 말에 시댁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제가 그간 어떤 결혼 생활을 했고 시모의 비밀은 무엇인지 그 사연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나중에 결혼을 하면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의 사이가 무척이나 좋았기 때문이었죠.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괜히 미소가 지어지는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고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고 난 뒤 엄마 생각이 부쩍 많이 들었습니다. 살아계셨다면 딸 시집가는 것도 보셨을 텐데 하면서 말이죠. 저는 3년 만난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사귀는 동안 시모가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엄마가 안 계신 걸 아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게 많았죠. 이게 뭐야? 나 주려고 샀어? 엄마가 사셨대. 어머님이? 그래도 자기 생각해서 사신 거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집에 가서 전화 한 통 드려. 그거야 당연하지. 남편과 데이트하고 헤어지려는데 큰 쇼핑백을 꺼내길래 뭔가 봤더니 코트였습니다.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어머님이 이렇게나 저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괜히 눈물이 났죠.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지은이요. 그래, 우리 현우랑은 헤어졌어? 네, 방금 저 데려다 주고 갔어요. 그런데 이 코트 뭐예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백화점에 갔는데 마침 세일을 하더라고. 그런데 네가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싶어서 바로 샀지. 마음에 들어? 그럼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잘 입을게요. 다음에 만날 때 꼭 입고 와. 그럴게요. 시모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잘 먹었던 음식을 기억하시고 챙겨주시기도 했는데요. 결혼 전 명절 때 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감기 때문에 못 가게 되자 약은 물론 과일이랑 음식을 챙겨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렇게 시댁에서 사랑을 받는데 당연히 결혼하고 시댁에 잘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만 저에게 잘해주시는 건 아니었어요. 시댁에 놀러 가면 아버님이 특히나 저를 예뻐해 주셨는데 아니 여보, 이것 봐요. 듀은이랑 나랑 혈액형도 똑같은데 손가락 위에 점까지 닮았어요. 좋겠네요. 누가 보면 아빠랑 딸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나야 좋지. 우리 집에 딸이 없어서 그게 늘 아쉬웠는데 난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생각할 거야. 지은아, 그래도 되지? 그럼요. 시부는 저와 닮은 구석도 많고 대화도 잘 통한다며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가끔은 시모가 질투할 정도였는데 엄마가 안 계시다 보니 이렇게 온 식구가 모여 밥도 먹고 웃으면서 얘기도 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했고 여전히 시댁사랑 듬뿍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원래 좋아하기도 했고 빨리 아이 낳고 북적북적한 분위기 속에서 살고 싶었는데 이게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댁에서도 내심 손주를 바라놓는지라
결혼하고 애부터 가질 생각이었는데 마음이 급해진 저는 결국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요즘 임신이 안 되는 젊은 부부가 많다는 얘기도 있고 혹시나 저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질환 때문이라면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은 거니까 겸사겸사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검사는 무슨,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만약 검사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하면 다행인 거고, 그럼 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단 말이야.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원래 임신이 더 잘 안 된대. 알았어. 자기가 그렇다면 해야지 뭐. 저는 지인분이 알려준 난임 클리닉에 방문했고 피검사부터 초음파, 호르몬 검사 등 이것저것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내심 마음 졸였는데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었지만 문제가 없는데도 애가 안 생기니 이 또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도 일단 남편의 말대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편하게 먹어보려고 해도 시댁에서 손주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셔서 시댁 가는 게 꺼려질 정도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께서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토록 원하시는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부터 시모는 매주 일요일에 시댁에 와서 밥을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결혼할 때 신혼집을 시댁에서 가까운 곳으로 얻었는데 시댁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차로 15분 정도로 정말 가까웠습니다. 저도 시부모님이 좋았고 자주 얼굴 보고 살면 좋겠다 싶었어요. 교통편도 나쁘지 않았고요. 나야. 네, 어머님. 너희 일요일이라고 늦게까지 자는 거야? 아니에요. 일어났어요.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전화했어. 건너와. 오후에 남편과 일정이 있어서 아침만 먹고 오면 되겠지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더러 밥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뭐하고 있어? 얼른 밥해. 아, 네. 주방에 들어갔더니 재료만 있고 밥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버님은 거실에서 배고프다고 하시고 어머님은 빨리 밥을 하라고 하시길래 쌀 씻고 있는 재료로 이것저것 만들어서 그렇게 아침을 차렸습니다. 짧지만 일본 유학 시절 혼자 살면서 웬만한 살림의 요리도 해봤기에 이 정도는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부르신다는 거였습니다. 한 3주를 시댁에 가서 직접 밥하고 설거지까지 하며 지냈더니 대체 내가 왜 이래야 하는 건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 조금만 더 하자.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이게 어려워? 어? 그래도 좀 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못하겠다고 해야지. 이제 몇 번 하고는 싫다고 하면 어른들 입장에서는 반항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괜히 엄마랑 쓸데없는 기싸움 같은 거 할 생각 말고 한 반년만 해봐. 그때 가서 횟수를 줄이자고 하거나 없애자고 하거나 내가 말할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반년이라고 하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 다음 주에 어머님께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제 바람은 어머님과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는데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참고 내색하지 않고 지냈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얘기해봐. 뭔데? 저 현우 씨랑 맞벌이 하고 있고 주말에는 집에서 좀 쉬고 싶어요. 그래, 쉬어. 누가 못 쉬게 했어? 아침은 너네도 먹어야 하는데 이왕이면 집도 가까우니까 와서 같이 먹으면 좋잖아.
어머님 말씀이 틀린 건 없었으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 해도 시댁에 가면 아침만 먹고 오는 날도 있으나 일요일 하루를 시댁에 있다가 오는 날도 많아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평일엔 일하느라 바빠서 미뤄뒀던 집안일도 못하고요. 밀린 잠도 좀 자고 싶은데 지난주에도 아침에 갔다가 저녁 늦게 왔잖아요. 내가 너 일요일마다 부르는 건 살림이랑 요리 가르치려고 그런 거야.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저 일본에서 유학하며 지냈을 때도 그렇고 학교 들어와서 혼자 산 기간 동안 길진 않아도 살림하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편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고 시모는 정수리까지 빨개져서는 당장 소리를 지를 것처럼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건 일요일마다 와서 아침만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밥 차리고 설거지까지 다 끝내고 가려고 하면 그냥 보내주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뭔가를 더 시키셨어요. 예를 들면 이불을 발로 밟아서 빨라고 하거나 오래된 프라이팬을 일부러 다 꺼내서 바닥에 탄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 놓으라고 하거나 정말이지 일요일은 푹 쉬어야 월요일에 그나마 힘내서 출근하는데 매주 피곤에 절어서 다크서클도 심하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실에 계시던 아버님이 말씀하셨는데 거봐, 내가 뭘 했어? 쓸데없이 시어머니 권위를 보이네 어쩌네 하면서 하나뿐인 며느리 둘둘 볶더니 당신이 말한 권위가 고작 이거야? 한심한 여편네 같으니라고. 나는 분명 하지 말라고 했다. 얘 지은아, 그만 가봐.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초장에 안 잡으면 나중에 죽도 못 얻어먹는다면서 하도 시끄럽게 굴길래 그냥 냅뒀더니 내 이렇게 일이 날 줄 알았지? 이날 아버님이 빨리 가보라고 해서 나왔는데 시모는 포기를 모르셨습니다. 이번 일로 시댁에 가는 게 싫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영영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시모와 그래도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매사에 시모와 안 맞았습니다. 결혼 전엔 어떻게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았는지 의문일 정도로 일부러 이러시나 싶은 생각이 매번 들었죠. 이날은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서 오자마자 씻지도 못하고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아니,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다 죽어가는 목소리네? 오늘 일이 좀 많았어요. 그랬구나. 피곤하겠네. 그럼 내가 빨리 말하고 끊을게. 뭔데요? 다른 지역에 사시는 시 이모님이 올라오신다고 하면서 버스를 타고 오니까 터미널에 가서 저더러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올라오시는 날이 언제인데요? 내일 오전이야. 잠깐만, 시간이... 10시네. 저 어머님, 내일은 제가 출근을 해야 하는데요. 휴가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미 퇴근하고 집인데 휴가를 어떻게 써요? 그럼 내일 아침에 회사 못 간다고 전화해. 그럼 되잖아. 좀 황당했습니다. 주말이면 모시러 가지 않을 이유도 없고 기분 좋게 다녀올 텐데 출근해야 하는 저한테 회사 빠지고 터미널로 가라고 하시니 기가 막혔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고 했더니 그럼 누가 가? 그럼 현우 씨한테 제가 얘기할게요. 그런데 여기서 시모의 말이 압권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내일 일하잖아.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자 시모는 온갖 짜증을 부리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 이런 일보다 더 심한 것도 많았습니다. 남편과 둘이 돈을 버니까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친정아빠는 드린다고 해도 다시 돌려주시니 시댁에만 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부족하셨는지 저만 보면 백화점 세일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셨고
가면 꼭 제 돈을 쓰고 와야 했습니다. 여름 휴가도 미리 상의도 없이 시 3천 내서 보내자며 날짜를 맞추려고 하시길래 거부했고, 친한 친구 아들이 만나는 여자가 없다며 저더러 여자 좀 소개시켜주라고 하셨는데 이 또한 거절했습니다. 시모 친구분 아들은 대학은 안 갔고 일찍 군대 다녀와 취업 준비만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백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굴 소개시켜 주냐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쓰러지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시댁에 가서 아침 먹는 건 진작에 없어졌고, 시모가 저한테 함부로 해도 남편의 어머니니까 기본만 하며 살자 생각하면서 연락 오면 잘 받고 할 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더러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이날은 집 근처에서 크게 오일장이 섰는데 며칠 전부터 어머님이 이 얘기를 하셔서 혹시나 장을 같이 보자고 그러시는 건가 싶어 장바구니까지 챙겨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시모 여고 동창 모임이었고 딱 봐도 제 길을 꺾어보겠다고 저를 불러다 놓고 후려치려는 눈빛들이 보였습니다. 아들 인물이 좋아서 며느리도 예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수하네. 아, 그래요? 저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인 걸 알아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주말에 날도 좋은데 왜 집에 있었어? 안 그래도 어머님이 잠깐 나으라고 하셔서 돌아가는 길에 장이나 볼 생각으로 나왔어요. 그래? 그런데 지금 무슨 일해? 회사 다닙니다. 벌이는 어떤데? 요즘 여자들 인력심은 가득한데 벌이는 영 시원찮더라.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벌만큼 법니다. 성과급 합치면 남편보다 더 버는 달도 있고요. 묻는 말에 칼같이 답했더니 자리에 있던 시모 동창분들이 당황하는 표정이었는데 구석에 있던 다른 한 분은 돌아가신 엄마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이는 언제 가지려고? 너희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시겠어? 저희 엄마를 아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엄마는 제 친정엄마가 아닌 시어머니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시모는 본인 친구들에게 눈치를 줬고 그만 일어나려고 하는데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신 걸 친구분들에게 말했는지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엄마 닮아서 눈이 약한가? 애 낳으면 그쪽으로 조심해야겠네. 엄마가 안암에서 전이되어 돌아가셨는데 이날 마침 제가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엄마를 닮아 눈이 약한가 보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암 유전자를 물려줄 집안으로 친정을 말하는 것 같이 들렸고 돌아가신 엄마의 병원을 가지고 제 약점으로 삼는 것 같아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어머님, 친구분들에게 별 얘기를 다 하셨네요. 저 그만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니 왜? 저 왜 부르셨어요? 왜기는 내 친구들한테 인사나 하라고. 그럼 인사는 할 만큼 한 것 같으니 일어나도 되죠? 지금 장 봐서 집에 가야 저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있다가 가. 불편합니다, 어머님. 이때 저는 이미 뚜껑 열리기 직전이었는데 좀 전에 애 타령하던 시모 동창분이 어른들 앞에서 불편한 티를 내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날 결국 좋은 시간 보내다 가시라고 인사하고는 일어나서 나왔는데 시모가 저를 쫓아나왔습니다. 너 이렇게 가면 어쩌자는 거야? 내 체면은? 내 생각은 조금도 안 하니? 제가 거기 더 있어야 할 이유 있나요? 그렇게 시모가 저를 계속 쫓아오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더 듣기 싫어서 갈 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 시모 앞쪽에서 넘어졌고 시모가 놀라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딱 봐도 자전거와 시모는 충돌도 없었고 그저 놀라서 잠시 기절을 하신 거였는데 바로 119를 불러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도 넘어질 때 다친 타박상 말고는 괜찮다고 하셨고 기본적인 검사만 하고 깨어나면 가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날 시모는 피검사에 사진 찍고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시모가 깨어나고 무릎 까진 거 말고는 괜찮았습니다. 아버님은 친구분들과 낚시터에 가서 당장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남편도 제가 자초지정 설명 후 굳이 안 와도 될 것 같다 하여 제가 모셔다 드렸는데 이날 시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또 하루가 지나간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날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자기야. 어? 왜? 자기 혈액형 O형 맞지? 그런데 왜?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 혈액형 모르는 사람도 있어? 간혹 있던데. 뭐래. 아버지가 B형이고 엄마가 O형이고 그러니까 내가 O형이지. 졸려. 나 잔다. 병원에서 시모 피검사를 했을 때 분명히 혈액형이 AB형이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O형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남편은 왜 시모의 혈액형을 O형으로 알고 있는 건지 그것도 이상했죠. 결혼 후 남편과 불임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남편의 혈액형이 O형인 걸 정확히 확인했기 때문에 잘못될 리가 없는데 뭐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집안 사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남편을 입양했다거나 혹은 재혼 가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었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댁 친척분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식사하며 인사드린 날이 있었는데 그때 시부모님의 연애사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남편과 유독 사이가 좋아서 그날도 남편이 저한테 반찬을 밥 위에 올려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을 보신 한 친척분이 시부모님도 그랬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시모가 임신을 했을 때 시부가 회사에서 일하다 말고 꽃다발을 들고 올 정도로 엄청 좋아했다고 했고 출산할 때도 병원에서 자리도 안 비우고 시모 곁을 꼭 지켰다고 했죠. 아들은 원래 엄마를 가장 많이 닮는다고 해도 시부 얼굴이 전혀 없다는 게 좀 이상했는데 이때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친자검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해당 업체에 지인이 있어서 시부와 남편의 친자검사를 부탁했는데 시댁에 들러 시부의 칫솔을 가지고 왔고 이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충격적이게도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 일어나니 저도 어떻게 해야 하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장 이를 밝히면 그간 모르고 살았던 남편에게도 충격일 듯 싶어 일단 저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른 척하고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자꾸만 늦게 들어오는 게 이상해서 무슨 일이 있나 물어봤는데 있긴 뭐가 있어. 내가 무슨 일이 있었으면 좋겠냐? 아니 그냥 걱정되니까 물어본 건데 왜 화를 내? 사실 별 얘기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니 수상했어요. 원래도 야근이 잦아서 늦게 퇴근할 때가 많긴 했으나 부쩍 12시를 넘길 때가 많았고 주말에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면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것도 이상해서 뭐지 싶은 마음에 하루는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정말 이때는 아무 생각 없이 본 거였고 설마 뭐가 있겠어 라는 생각이었는데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남편의 핸드폰을 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둘이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상당히 예뻤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어려 보였는데 대화 내용을 보다가 이 여자의 나이가 남편보다 7살이나 어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남편에게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아 일단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대신 남편이 그 여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확인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은 어김없이 그 여자를 만나고 들어왔는데 굳이 핸드폰을 보지 않아도 블랙박스만 열어봐도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뭘 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이 갖기만을 원했던 제가 너무 처량하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이런 남편이 너무 괘씸했던 저는 이대로 사는 건 너무 억울해서 증거 모아서 소송 걸고 이혼해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핸드폰 보고 블랙박스 확인하고 반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정도로 그때 무슨 정신으로 잠 못 자가며 증거를 찾아다녔나 싶었네요. 그렇게 매일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던 저는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상간녀가 남편에게 보낸 톡을 보는데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나서 오빠 축하해. 오빠 이제 아빠 되게 생겼어. 나 임신했어. 이걸 보는데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건데 상간녀가 애를 갖든 말든 상관없다 생각하면 그만이었지만 이게 직접 겪어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토록 원했던 아이였는데 상간녀는 저리 쉽게 갖는 걸 보고 어이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보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송 준비를 하며 지냈는데 이 와중에 시모가 집으로 찾아와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마침 집에 있었구나?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아주 급한 일이라 왔어. 시모는 이날 제 배란일까지 얘기하며 좋은 날을 잡아왔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가 정말 유명한 곳이야. 몇 달씩 예약이 꽉 차 있는데 내가 아주 사정을 해서 부탁해서 다녀왔다고. 시모는 용한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길일도 이런 길일이 없대. 그리고 자, 이거 받아.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아들만 5명 낳았다는 집 며느리 속옷이야. 네? 아니 뭘 그렇게 놀라? 이날 남이 입던 속옷까지 꺼내놓으면서 저와 남편의 부부관계까지 들먹이는데 차마 더 듣기 민망해서 그만하시라고 했더니 아니 너 어디 시어머니한테 말대꾸야? 내가 좋은 말 해주면 그냥 조용히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뭐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러고 다니니? 다 너 잘 되라고 이러는 거잖아. 너도 애 갖고 싶다며.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 가보세요. 엄마가 없어서 가정교육을 덜 받은 거야? 돌아가신 엄마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오며 제가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거라는 걸 알면서 저러니 일부러 저를 화나게 하려고 그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의무가 뭐냐? 남자와 결혼을 하고 내조를 하면서 아들을 낳는 거 아니야? 뭐 꼭 아들이 아니어도 된다. 딸도 좋아. 암튼 여자면 애를 낳아야지. 이날 시모는 저한테 자식도 못 낳으면서 말이 많다고 했고 거기다 그동안 제가 따박따박 말대꾸 했던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뿐인데 시모 입장에서는 말대꾸로 보였나 봅니다. 남편 때문에도 힘든데 시모까지 이러니 미치기 직전이었는데 시모는 이런 말 말고도 실컷 혼자 떠들다 갔습니다. 내 아들은 속도 좋지. 애 못 가지는 와이프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거 다 참고 이렇게 살아주는 남편이 있는 걸 복으로 알아.
그럼 나 간다. 더는 참기 힘들었던 저는 결국 시댁으로 갔습니다. 아니, 너 왜 왔어? 그 표정은 뭐야? 뭐 따지기라도 하려고 온 거야?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뭐, 또 무슨 말 대꾸 하려고 온 건데?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 여자가 있대요. 뭐? 여자가 있다니? 바람났다고요. 얘 지금 무슨 소리야? 바람이라니? 아, 내 아들이 무슨 바람이 났다는 거야? 그냥 바람만 피운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힌데 임신을 했다네요? 이날 제 말에 시모는 놀라는 얼굴이었고 시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네가 잘못한 거 아니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여기 초음파 사진이요. 직접 보세요. 저는 남편의 폰에서 찾은 모든 증거를 이날 다 보여줄 수는 없었지만 결정적인 초음파 사진을 캡처해둔 걸 따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이없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람 피운 본인 아들을 혼내야 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시모나 시부 모두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초음파 사진을 건넨 순간 그 사진을 보더니 아니, 진짜네? 어디 봐. 그러더니 두 분 모두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데 그걸 본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 네가 못하는 걸 해줬는데 뭐가 불만이야? 뭐라고요? 아니, 그럼 내 아들이 평생 애 없이 살라는 거야? 그건 너무 욕심 아니니? 원래 남자들은 자기 자식 원하는 거라고. 그게 본능이야. 어차피 너는 애도 못 낳는데 차라리 잘 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다. 참고 살아. 그게 네 팔자인데 어쩌겠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같은 여자면서? 같은 여자고 며느리고 해도 나는 너랑 똑같지 않아. 나는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잖아? 너도 그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안타깝지만 이게 서로 싸운다고 될 일도 아니니까 그만하고 받아들여라. 어머님! 아, 그럼 어떡하니? 송귀한 집이고 너는 애를 못 낳고 이미 생긴 애를 어째 낳아야지. 상간녀가 애 가졌다는 말에 여전히 제 탓을 했고 그냥 참고 살라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너만 괜찮으면 내가 어떻게든 둘이 떼어놓고 애만 데리고 올게. 그 애 네가 키워. 감사하는 마음으로다가. 기가 막히네요. 네가 진작에 애 갖고 있으면 우리 현우가 애초에 바람을 피울 리가 있어? 그러니까 어머님 아들이 바람난 것도 제 탓이다 이거네요?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니니? 제가 볼 땐 유전인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바람도 유전이라고요. 뭐? 유전이라니? 난 여태 살면서 바람 같은 거 피워본 적 없다. 네 엄마만 평생 보고 살았다고? 너 속상한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못된 말하면 못 써. 그러니 애가 안 생기지. 이날 시부까지 저한테 막말을 했는데 그래서 저도 다 말해버렸습니다. 아니요. 아버님이 아니라 바람은 어머님이 피운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 헛소리 할 거라면은 그만 가라. 얼른 가. 분명히 저한테 그러셨죠? 여자의 의무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내조를 하면서 아들을 낳는 거라고. 그래. 그래서 어머님도 그 의무 다 하려고 다른 씨 받아서 낳아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남편 출생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남편이 서 있었어요. 제가 시댁에 가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중요한 일이니 빨리 오라고 말이죠. 그런데 아주 기막힌 타이밍에 도착해서 이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엄마, 누구 있어? 아빠 말고? 아니야. 제가 하는 말 듣지 마. 다 지어낸 얘기야. 주연이 쟤 미친 거 아니야? 애 못 낳는다고 그 말했다고 저러네? 시모는 이날 저를 이상하게 몰아가기 시작했는데 말로는 통하지 않으니 결국 친자 검사한 용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이걸 보고도 계속 그런 말이 나올까요? 아니, 이게 뭐냐? 아버님하고 현우 씨 검사한 결과지예요.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진짜 부모 자식이 맞으면 일치하는 걸로 나와야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걸 본 시부는 종이를 뚫어져라 보다가 시모를 쳐다봤는데 아니, 왜 날 봐요? 어디 봐? 이건 네가 가짜로 만들어 온 거지? 응? 저 그런 능력 없어요. 이런 거 함부로 만들었다가 큰일 나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왜 친저검사를 했는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으면 세 분이 직접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럼 정확하겠네요.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아, 여보,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떳떳하다고요. 시부는 이 와중에 말없이 넋을 놓고만 있었는데요.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을 꾸민 거냐고? 꾸미긴 뭘 꾸며. 사실대로 말한 건데. 나와 빨리. 안 그래도 나가려고 했어. 참, 축하해. 뭐? 곧 아빠 된다며? 어? 남편은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자 순간 얼어붙었는데 나도 일이 이렇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만 나한테 애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무시하길래 너 바람난 거랑 그 여자 임신한 것까지 다 말했어. 그런데 니네 엄마가 그러더라. 나더러 참고 살래. 그게 내 팔자래.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뭐? 어디 네 멋대로 해봐. 난 이혼 못 해주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다른 여자도 있고 그 여자가 남편의 애까지 가졌다는데 왜 이혼을 못 해주냐고요? 괘씸해서요. 이혼해주면 저들은 행복하게 애 낳고 살 텐데 그 꼴 보기 싫었습니다. 아니, 무서웠어요. 그렇다고 평생 이렇게 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다 밝히고 나니 애가 타는 쪽은 제가 아닌 남편이었는데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친정아빠는 며칠 뒤 집으로 오셔서 남편 멱살 잡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은이, 너 당장 짐 싸. 싫어.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마음 정리되면 갈게. 정말이야. 지은아. 나도 알아. 그리고 이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살 생각도 아니야. 오래 안 걸려. 이때는 저도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시댁은 물론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게 너무 커서인지 오로지 복수해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급했을 겁니다. 상간녀 배가 불러올수록 출산도 해야 하는데 제가 이혼을 안 해주면 애는 어떡하냐고 하면서 무릎도 꿇었다가 화도 냈다가 집도 나갔다가 혼자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시댁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취하기로 했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변호사 상담을 받았었는데요. 그간 증거를 모은 것들을 다 말했더니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사유로 충분하고 부정행위 증거, 아이까지 생겼으니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여기에 시부모 행동도 불법행위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 상대로 소송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저는 남편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빌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동안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찾아와서 또다시 제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많이 급한가 보다? 잘못했다, 지훈아.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어? 뭘 살려줘? 내가 바람 피운 거 그거 잘못했어. 왜 그랬는데? 실수였어. 정말 실수. 실수? 그러니까 이제 그만 도장 찍어주라. 이렇게 사는 거 너한테도 아무 도움 안 되잖아. 너 그걸 알면서 그래? 이날 남편이 저에게 사과를 했는데 그게 진심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급하니까 뭐든 나오는 대로 다 말하더라고요. 이 집 너 가져. 차도 놓고 갈게.
살집 있으니까 포기도 빠르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위자료도 네가 원하는 대로 부르는 대로 줄게. 어? 애가 무슨 죄냐. 곧 태어났는데 나 좀 봐주라. 애는 죄 없잖아. 맞습니다. 애가 무슨 죄입니까? 남편이랑 그 여자가 죽을 죄를 진 거죠. 나가. 어? 알았으니까 나가라고. 그래. 여기 차 켜놓고 갈게. 2개 다. 그리고 내일 내 짐 다 뺄게. 이날 남편은 차 키를 꺼내놓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도 하고 싶은 건 다 하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이대로 도장만 찍고 끝낼 생각은 아니었어요. 잘못을 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며칠 뒤 저는 상간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쉬모를 상대로 소송도 걸었고요. 그간 저한테 모진말로 괴롭힌 것만 해도 충분히 소송이 가능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간 상처받은 게 전부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이거라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충분히 따지고 싶었겠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소송은 당연히 제가 승소했습니다. 사실 돈이 그간 받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아쉬운 소리하고 사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뭐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겠다 싶었죠. 이미 전 시댁은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전 시모가 평생을 속이고 살았으니 전 시부는 충격을 받았고 전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상간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송하는 기간 동안 출산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그런데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전 시부는 배신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간 속고 산 세월이 원통했는지 전 시모를 쫓아냈습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고 전 시부는 차마 자기 아들을 내칠 수는 없었겠지만 전 시모만큼은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쫓겨난 전 시모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친척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퍼지고 체면이 중요한 사람인데 쪽팔려서 연락도 못했겠죠. 결국 자기 아들 사는 집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상간녀의 집이었죠. 아마도 상간녀는 전 남편과 애 키우면서 그렇게 살길 원했을 텐데 떡하니 시모가 와 있으니 불편할 수밖에요. 건너 들으니 거의 매일같이 싸운다고 했습니다. 전 시댁 친척분 중에 제 친구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말도 마라. 그 집 난리도 아니야. 사는 집이 무슨 오피스텔이라고 하던데? 맞아. 오피스텔이라더라. 그런데 왜 싸워? 너라면 좋겠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오피스텔도 넓은 게 아니라 좁다고 하고. 애 키우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견하니까 싸우겠지. 얼마 전에는 민원도 들어왔대. 민원이라니? 아래층하고 옆집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민원을 넣은 모양인데 엘리베이터 벽면에 누군가 경고장을 붙여놨다고 했습니다. 저와 이혼하면서 집도 차도 다 두고 갔으니 당장 좋은 집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그러다 얼마 뒤 들은 소식은 더 황당했습니다. 상간녀가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 나이에 애 키우며 집에서 시모와 종일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 싫었겠죠. 그보다 남의 가정 파탄내고 사는데 그 행복이 오래갈 리 없었습니다. 전 시모 역시 그토록 바라던 손주였는데 집에서 쫓겨나 본인 아들 며느리 눈치 보며 살면서 집 나간 며느리 대신 종일 애를 봐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전 시모는 나가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 그런 생활이 더 답답했겠죠. 그래서인지 어느 날 전 시모가 애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 근처에서 누군가 애를 안고 서 있는 모습에 설마 했는데 바로 전 시모였어요. 깜짝이야. 뭐 하세요?
지은아, 잘 있었어? 여기서 뭐 하시냐고요? 저기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저는 할 얘기가 없네요. 애 데리고 왔는데. 저랑 상관도 없는 애를 왜 데리고 왔는데요? 아니, 내가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안 궁금해? 오죽하면 내가 애를 데리고 널 찾아왔겠어. 우리 아들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너 우리 아들하고 다시 합치는 게 어때? 미쳤어요? 그래,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다 들을게. 우리 현우가 매일 술에 빠져 산다고. 이러다 무슨 일 날 것 같아. 회사도 무단 결근에 잘리기라도 하면 애는 무슨 돈으로 키우냐? 애 엄마는 집 나가고도 없어. 꼴 좋네요. 둘이 좋아서 불륜 저지르며 즐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힘들어지니까 찾아와요? 애 데리고 오면 제가 마음이 변해서 네 그럴게요 할 줄 아셨어요? 그러지 말고. 너 솔직히 그 여자만 아니었으면 이혼할 생각도 안 했잖아. 아니야? 어머님 아들이 바람을 안 피웠어도 어머님 때문에, 아니 이제 어머님도 아니죠. 아줌마 때문에 이혼할 생각이었어요. 애 못 갖는 게 저 때문도 아닌데 그렇게 모진 말에 구박하고 사람 무시하고 돌아가신 엄마 얘기 꺼내서 상처 줬던 건 벌써 다 잊으셨나 봐요? 미안하다. 그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럼 평생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다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시고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인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집 나간 상간녀를 전 남편이 수소문 끝에 찾았는데 글쎄 그 사이 다른 남자가 생겨서 동거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바로 막장이라고 하나요? 한 번은 전 남편이 찾아와 잘못했다면서 재결합 얘기를 꺼낸 적도 있었습니다. 지은아, 저번에 엄마가 다녀갔다며? 둘이 돌아가면서 뭐 하는 거야? 우리 다시 합치자, 어? 돌았어? 아니, 나 멀쩡해. 매일 술에 빠져 산다더니 제정신이 아니네. 그러지 말고 생각해봐, 어? 내가 한번 실수 때문에 자꾸 실수라고 하는데 그건 실수가 아니지. 작정하고 다른 여자 만난 거잖아. 그래서 너한테 잘못했다고 했고 집도 차도 다 줬잖아. 그거 받으면 내가 받은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이날 전 남편은 기막힌 말을 했는데 그래도 자기 핏줄이니 저와 재결합해서 같이 애를 키우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허락하셨어. 엄마는 절대 다시 받아주는 일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나는 자식으로 알고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내치냐면서 너랑 재결합하고 같이 애 키우는 거 보고 싶다고도 하셨다고. 그렇게만 해주면 내 앞으로 받을 아버지 재산 너한테 다 줄게. 어때? 꿈 깨. 그럴 일 없어. 가정이 있는데도 여자 잘만 만나고 다녔으니까 어디 또 찾아봐. 혹시 알아? 돈 준다고 하면 네 자식 같이 키워줄 사람 있을지? 전 남편은 무슨 기대를 하고 온 건지 돈 준다고 하면 제가 좋다고 그러자고 할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결국 아빠한테 들켜서 전 남편은 한 대 맞고 돌아갔는데 가는 뒷모습이 어찌나 한심해 보이던지 그날 이후 전 남편을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은 정말 듣기만 해도 제정신이 피폐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더는 전해 듣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전 시모는 그렇게 꼼짝없이 집에서 애를 보며 지낸다고 했고 술 마시고 회사를 무단으로 빠지는 바람에 근태 문제로 회사에서 잘린 전 남편은 급한 대로 다시 이직을 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게 결코 행복할 리 없었습니다. 전 시모는 전 시부한테 가서 사정사정하며 다시 받아달라고도 해봤다는데 절대 문도 안 열어주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소송을 한 해 만에 했다네요. 기른정이 있어서 전 남편은 내치지는 못했지만 전 시모만큼은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한다고 하니 이게 다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저는 이혼하고도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안 궁금하겠어요? 혹시나 행복에 겨워서 사는 건 아닐까
이 모든 게 정말 나 때문인 건 아닌지, 나 하나 빠져줬다고 너무 즐겁게 사는 건 아닌지 별별 생각을 하며 저 자신을 괴롭힐 때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그 틀 안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말 전 남편이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이제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친정에서 아빠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제 결혼 생활은 엉망진창이었지만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들은 행복하기만 할 거라는 아빠의 말씀에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을 제가 다 겪고 나니 세상 무서울 게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생겨서 요즘 저 사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하며 사는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건 그만큼 전 남편이 쓰레기라서 천사가 찾아오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앞으로 누군가 다시 만나 결혼까지 하는 일이 제 인생에 또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지금은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아빠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여행도 다니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려고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긴 얘기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